아직 안 나올 얘기지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제3세계라 불러요. 우리도 제3세계에 속했던 나라예요. 이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자, 근데 있기는 있어요.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제3세계 국가들이 왜 못 살게 됐을까요? 독립하고 나서. 오히려 식민지대 잘 살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니까 다 못 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못 살게 됐는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젠가 짐바브웨 무가비가 혁명 때문에 쫓겨났죠. 대통령 자리에서. 그 사람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이 독재자죠. 경제를 말아먹었죠. 자, 왜 제3세계에서 독립운동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망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나라가 부패했고 타락했고 이 모든 것들이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등등등 이런 얘기 막 해요. 좋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생각을 얘기해서 생각. 그건 상상이야. 그럼 나 저부터 사례로 들어간다. 사례. 자,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 중에 독립운동가가 정권을 잡은 나라 중에 잘 산 나라 있으면 하나라도 되시오. 어떤 나라입니까? 독립운동가 출신. 없어요. 대한민국, 한국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독립운동가 출신이 세운 나라들이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경제개발에. 그거는 자기를 식민지 삼았던 나라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대영제국가 프랑스와 싸웠던 나라예요. 독립운동한다고. 이 새끼 너 독립했는데 아가거려? 이 나쁜 놈 너 죽어봐라. 그리고 그 나라 물건 안 사준 거예요. 왜? 이미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근대국가에서 공업국가 됐거든요. 식민지를 당한 나라도 공업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 같았으면은 독립해서 그냥 땅 파먹고 살아도 행복하다 느꼈을 거야. 근데 문명의 맛을 봤거든. 그래서 300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당연히 밥도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타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3세계 국가들이 다 몰락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가 지배자로 있었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겠습니까? 싱가폴, 홍콩. 왜 그럴까요? 말 잘 들었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원래 잘 살았죠. 싱가폴 그지같이 살던 동네죠. 근데 이관용이가 누굽니까? 친영파 아닙니까? 옛날 영국의 앞잡이에요. 세금 거들어 다니고 말 안 들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두들겨 패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화교들.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쁜 놈하고 도와주죠.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이 그렇게 잘 사는 도시가 된 겁니다. 왜? 자기를 식민이 삼았던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죠, 지금?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케이스에 포함될까 합니다. 우리는 어디 케이스에 포함될까요? 우리나라 초대 정권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건국이. 1919년인가요, 아직도? 아니죠? 이승만 때부터죠. 솔직히 얘기해야지. 중민, 주권, 영토, 갑자기 까먹었다.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죠? 네. 이게 있었던 게 이승만 정권 때부터잖아요. 네? 1919년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였고, 그거를 정식적인 국가를 인정하고 싶다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쿠르즈족, 티벳 독립운동기구도 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식 국가로 인정해서 수교를 맺어야 됩니다. 맺었습니까? 안 맺었죠? 중국이 싫어져서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그건 국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요소에 포함이 안 됐고 정식 수교를 안 맺었으면 국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까 얘기했죠?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왜 국제법을 안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조금 특수해요. 우리나라는요,
독립을 했을 때 초대 정권이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정적인 독립의 계기는 미국이 일본에 개입해서 핵폭탄 쏘고 일본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독립한 나라예요. 어쨌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 초기서부터 자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북한을 통치하는 김일성이는 국적이 소련이니까. 아예 외국인이 통치를 해버렸죠. 최소한 이승만은 외국에 살았어도 국적은 조선이었죠. 한국인이었죠.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적이네. 그런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즉 우리나라에 미국이 그 일종의 반식민지 국가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신탁 통치니까. 근데 남한 쪽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기 정부가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는데 초기 정부가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성향을 가져야 됐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좋아할까예요. 첫 번째, 반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반일이에요. 그리고 친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이어야지. 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플러스 뭡니까? 반공이에요. 왜? 냉전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부합되는 사람이어야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죠.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좌파 사람들의 논리대로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한번 봐야 돼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가죠. 훌륭한 일 많이 했죠. 자, 문제는 독립운동가가, 그러니까 혁명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무가베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이디아민 어떨까요? 아프리카의 많은 대통령들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 나라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 그 사람들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독재와 폭정, 경제를 말아먹고 다 혁명으로 쫓겨나거나 암살당하거나 망명당합니다. 이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경제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의 지도자처럼 됐을 확률이 높았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제 성장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미국이나 일본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야, 저는 미워. 돕지 마.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가 패전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켜갔어. 친일파가 하지는 않았어요. 비켜간 거예요. 친미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오역은 벗어나죠. 자꾸 친일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북한 정부가 건국 초기 때 더 많이 친일파를 썼죠. 우리보다. 그럼 왜 북한은 비판을 안 할까? 그리고 건국절 얘기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부인하기 위해서 1919년을 이야기하는데 좋아. 그럼 왜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태양절 건국절은 왜 얘기를 안 할까? 좌파 애들은? 이거 문재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북한도 1919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북한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에 올려야죠. 왜 비판을 안 하죠? 그냥 이승만이 미운 거죠,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요. 이유는 딱 하나. 독립운동가 출신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워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제 지배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신제국주의예요. 네오콜로니얼리즘.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가 패전국이 됐고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신식민주의 케이스에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도 한국 경제가 몰락한 게 아니라 현상 유지로는 가요.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본의 돈을 끌어들이죠. 미국 돈 갖고 밥 먹고 살고 플러스 일본 돈 끌어들여서 경제 개발과 기술 개발에 올인을 한다고요. 냉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왜?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돈을 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장기 통치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적대적이지 않은 외국 자본이에요. 적대적이지 않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적대적이지 않은.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잡아먹으려 했다가도 얘는 반미가 되면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네요. 친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거의 퍼주다시피 준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 핸드폰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선박 같은 거. 그거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뒤늦게라도 우리가 잘한 거죠. 메이지 유신 때 실패했던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어디를 본답니까? 일본의 메이지 혁명 아닙니까? 배울 거 많아요. 일본 거라고 해서 쪽발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좋은 건 배우십시오. 좋은 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배워야만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요. 이렇게 국제운동가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였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맨날 일본 얘기하면 일본 일제 침략국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생긴 거 보세요. 흑인이죠? 미국이에요. 미국계 흑인인데 흑인 중에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름이 프랑스 이름이에요. 발음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이죠?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승리를 보며 백인들에 대한 유색 인종의 승리로 참사. 1936년 일본 제국의 인종정책 연구차 도일. 웃기죠? 역사에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였고 정말 저 당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당시 유색인종들의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 달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현실이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나라는 열강들이 들어가서 죄다 식민지 삼고 해서 다 속국이 돼버렸는데 일본은 거꾸로 열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인들을 두들겨 패서 이겨버렸네. 러일 전쟁. 물론 영국이 도와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했다고요. 필리핀 독립운동에도 일본이 개입돼 있었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도 일본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뒷배경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지원합니다. 많은 독립운동에.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묻혔죠. 그래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나쁜 나라라고 지금 오늘날은 낙인이 찍혔지만은 일본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막 일본 칭찬하고 했던 거예요. 야, 니들이 대영제국보다 낫네.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필리핀에 가면은 그리고 저쪽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서구적으로 생긴 아시아인들 많죠? 그거 왜 그럴까요? 강간했으니까. 간단하죠? 성놀이개였으니까. 응?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런 거 갖고 사지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너희들을 우리가 너희를 식민지 삼고 막 강간하고 막 주민들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일본 우파들이 얘기한 논리가 이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일본이 왜 위안부 문제 여태까지 사과 안 하고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 사과했어? 넌 내가 패전국이라고 나한테만 이 집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과, 뭔 놈의 사과. 그거는 도덕성이에요. 도덕률. 그렇죠? 국제사회는 국제법,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땐 법으로 해결해야죠. 우리가 옛날 때 자동차 타다 접촉사고 나면 그랬어요. 어이구, 뭐 다치셨어요. 뭐 고생하셔도 이런 얘기죠. 인간미가 있죠. 근데 요즘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사에 전화하죠? 그런 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사과 안 해요. 어떤 나라가 사과했습니까? 저는 늘 사례를 얘기해요. 과거 자기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한 나라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 그건 또 독일 얘기해요. 정말? 독일이 언제 사과했어? 사과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유태인한테 사과했지. 왜? 비즈니스 하려고. 세계 경제를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유태인들한테 사과한 거지. 폴란드 민족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러시아 민족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에? 억울하면은 힘을 키우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힘을 키우려면은 과거의 실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죠? 미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우는 거고 또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에 현재 보이는. 자, 이제 한국을 봐야죠.